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운 날씨 잘 지내시죠? 태풍까지 온다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번 시간에는 알쏭달쏭 회계처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 아는 동생이 회계처리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좀 있다고 저한테 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격리신부 전반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만약에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서 에듀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몇 명 안 돼갖고 저희 아들이 비웃더라고요. 자, 알쏭달쏭 회계처리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개정에 의해 우리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분계는 뭘까요? 분계는 말 그대로 차변, 대변. 여러분 차변, 대변 아시죠? 차변, 대변 일치하게 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거래의 8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그 금액을 기록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뭐 차변, 대변. 차변은 요쪽에 왼쪽을 얘기하고요. 대변은 오른쪽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거 되게 많이 보셨죠? 차변, 대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차변은 여러분 자산, 자산, 부채, 자본. 자본은 이제 순자산으로 바뀌었죠. 자산, 부채, 순자산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의 8요소에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입 이렇게 있는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산은 차변이 집이고요. 부채랑 순자산은 대변이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몇 퍼센트 먹고 들어가죠? 예, 50%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산이 자기네 집에서는 똥개도 내 집에서 왕이기 때문에 자산이 자기네 집에서는 퍼져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거고요. 근데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몸이 저절로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인 대변으로 가면 몸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변이 자산, 찾아. 근데 뒤에 차변이 자산이구나. 그러면 대변은 부채랑 순자산. 부순. 대변에는 부순 있구나. 그래서 대변의 부순이 있으면 증가하고 반대로 차변에 가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채는 빌린 돈, 순자산은 내 돈입니다.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인데 그 중에서 차변 집은 자산이고 대변 집은 자산 집은 차변이고 부채랑 순자산 집은 대변입니다. 요것만 외워주시고 그래서 그 반대쪽에 가면 쪼그라들어서 감소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하고 수익을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용하고 수입. 여러분들 만약 물건을 사게 되면 뭘 주고 사죠? 뭐 돈을 주든 뭐 신용카드를 주든 어쨌든 뭐를 주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비용을 발생을 시키면 당연히 뭐가 줄죠? 그냥 간단하게 돈이 줄겠죠? 그럼 뭐가 주는 걸까요? 자산이 줍니다. 그래서 자산은 아까 어디서 준다 그랬죠? 대변에서 준다 그랬죠? 그럼 어디다 써야 될까요? 같은 쪽에 쓸 수 있나요? 반대쪽에 쓰겠죠? 그래서 차변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 내가 만약에 무슨 돈을 벌었어요.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산이 어디에 증가하죠? 차변에 증가하죠?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다 써야 되죠? 반대인 대변에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되는 거고요.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거래를 하는 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거기 관리사무소죠? 네, 관리사무소인데요. 거기 광고지 부착하나요? 네, 부착하는데요. 네, 여기는요, A4 용지 기준으로 일주일에 5만원이에요. 그리고 부가세 5천원까지 해서 5만 5천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 있으니까 오시려면 미리 통장에 입금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회계상 거래일까요? 회계상 거래? 아니죠.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부착하러 왔는데 돈은 이미 통장에 넣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맞는지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붙이러 가셨어요. 그럼 계정 과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아, 돈이 들어왔구나. 은행에 들어왔어요. 자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차반의 자산이 증가를 했고 어떤 수입으로 들어왔죠? 광고 수입으로 들어왔죠. 대본에 광고 수입이라고 쓰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선정을 하고 차번계 대변을 결정을 하고요. 분계 후에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요. 요즘은 장부에 직접 기록 안 하죠. 좀 컴퓨터로 탁탁탁 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입력하면 장부에 기록이 남겠죠. 그래서 분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자산부채 자본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의 구분은 1년이냐, 유동자산은 1년이냐 1년이 아니냐로 구분을 합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얘기하고요. 유동자산은 당좌,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종이로 된 것들 있잖아요.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 아니면 당좌, 뭐 말 그대로 당좌 자산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당좌랑 재고 자산이 있고요. 비유동 자산에는 그 밖에 유동 자산이 아닌 자산들을 이야기하는데 투자, 유형, 기타 비유동 자산을 이야기를 해요. 당좌 자산에는 재고 자산이 아닌 비유동 자산, 재고 자산이 아닌 유동 자산을 이야기를 하고요.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미부가 관리비, 성급 비용 등을 이야기하고요. 재고자산은 공동주택 관리활동에서 투입될 원재료나 송호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중앙집중 방식 난방 공급용 유류나 입주민 배부용 형광키, 주차장 리모컨 등을 얘기하는데요. 중앙집중 방식 난방 공급용 유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에서 기름 떼서 자기들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중앙난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기름을 떼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떼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주민 배부용 형광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민한테 배부할 그 형광키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주차장 리모컨 등을 이야기하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을 얘기를 하면 투자 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자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인데요.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을 3개월이나 6개월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비유동 자산일까요? 유동 자산일까요? 비유동 자산입니다. 네. 왜요? 왜 1년 이내에 하는데 왜일까요? 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보유 자산이고요. 집기 우리 공기구 비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그 전화 사용 시 보증금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동 자산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유동 자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이제 미부가 관리비나 미수 관리비예요. 이제 미부가 관리비는 뭐냐면은 여러분 각 세대에 부과할 금액은 확정되었는데 각 세대에 부과하지 아니한 금액, 아직 부과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그 미부가 관리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비용들 다 모아놓잖아요. 근데 그 달에 부과할 금액들 있잖아요. 그 달에 부과할 비용들 그거를 미부가 관리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과 후에 미부가 관리비를 미수 관리비로 대체하면 마감 전표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미부가 관리비는 미수 관리비랑 동일한데요.
실질적으로 미부가관리비랑 미수관리비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수금이라던가 아니면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라던가 뭐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라던가 쓰는 경우들은 미부가관리비하고 미수관리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관리비는 뭘까요? 미부가관리비는 아직 세대에 부과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미수관리비는 이미 세대에다 부과를 했는데 아직 세대에다 관리비를 부과를 해서 다 나눠줬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금액을 미수관리비라고 합니다. 각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 중 공동주택에 입금되지 않은 관리비를 이야기하고요. 연체된 관리비 수납 시에는 최초의 미납액부터 수납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뭐 3개월 미납됐고 4개월 미납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4개월 미납, 가장 먼저 미납된 금액부터 수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관리비도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전기료를 끊잖아요. 전기를 끊는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직접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한전에도 연락하죠. 한전에도 기간이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미수관리비 같은 경우는 최초 미납액부터 꼭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미부가관리비와 미수관리비 회계 처리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미부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관리비고요. 미수관리비는 부과됐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관리비입니다. 비용이 발생되어서 급여나 청소비, 경비비 등이 발생이 됐고요. 예금으로 납부를 했죠. 아니면 뭐 미지급금 잡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월 결산 시점. 저희가 만약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6월 30일 날 월 결산 시점에서 매월 말일날 말일전표를 끊게 되죠. 그래서 차변에 미부가관리비 2,500만원, 관리비 수입 2,500만원을 해서 매월 말 기준으로 관리비용과 관리수입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감전표를 해야 되는데 이 마감전표는 언제 할까요?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6월 말일날 6월분 관리비 6월분 관리비는 7월 10일부터 뭐 7월 20일 사이에 부과 마감을 하겠죠? 그 관리 마감 시점, 요게 마감 전표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 미부가관리비 했던 금액을 여기 그대로 왔죠? 이쪽으로 오고 그 금액이 미수관리비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감 전표라고 하고요. 미수관리비에는 부가차액, 결상차액, 그리고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이라던가 기타 뭐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관리비 차감 적립금 같은 거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에서 선급비용과 가지급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그 선급비용이 뭘까요? 선급비용은 말 그대로 선 지출을 해요. 선 지출을 해서 그 금액 중에서 일정 기간을 나누어서 관리비 등을 부과하는 계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아파트에서 선급비용을 쓸 수 있는 거는 아파트 화재보험료나 보험료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관습상 저희가 비경상적인 지출에 대해서 특정 비용 우선 지출을 분할하여 부과하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만약에 200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2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한꺼번에 200만원을 큰 돈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우리 입주민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게 돼서 그거를 뭐 12분의 1로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뭐 10분의 1로 나눈다거나 해서 다달이 나눠서 부과를 하는 경우, 그거를 그렇게 나눠서 사용할 때 선급비용이라는 걸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거는 선급비용 대 차변은 선급비용, 대변에 재예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부과를 할 때는 그 비용이 실제로 뭐 사무용품비를 했다면 사무용품비 대 선급비용으로 해서 매달 다달이 차감해 주게 됩니다. 자, 가지급금 여러분 뭘까요? 가지급금은 적절한 개정과목 부여 전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과목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썼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래서 은행 출신 감사들이 보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지급이나 가수급금이 이게 뭔지 모르는 금액들을 쓸 때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와, 이렇게 뭔지 모르는 돈들이 많아요? 하고 막 너무 깜짝 놀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감사하셨던 분이 은행 출신, 지점장 출신이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중간관리비 같은 게 들어올 때도 그냥 다 가수금,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제 돈이 이중납부됐을 때 다 가수금, 잘못 그냥 적절하게 나가지 않았을 때 가지급금을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산 완료 이전에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인데요. 이거는 예전에는 상가 출신들만 알았어요. 상가 출신에서는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상가에서 저 아는 친구가 저는 아파트를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가세 대급금하고 예수금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왜 안 맞아? 회계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익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 경리분들이 부가세 대급금하고 예수금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 부가세 대급금은 뭐냐면 매입에 관련된 부가세 발생 시에 사용을 하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벌 때, 매입은 물건을 살 때,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에 관련된 부가세 발생시에 사용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물건을 매입을 하잖아요. 물건을 매입하면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그냥 냉장고를 샀다고 생각을 할게요.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냉장고를 샀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냉장고 공급가입 비용이 있고 세액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 부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액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냈잖아요. 부가세를 미리 저희가 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가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이거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세금으로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상가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할 때 그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세금을 그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입주민들이 아니고 입점장들, 발음이 안 되네요. 우리 상가에 계신 분들이,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입점자들이 그만큼 세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잖아요. 그럼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겠죠. 그럼 뭐에 대해 상관이 있을까요? 네, 관리외 수입. 관리외 수입에 관련된, 수익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관련돼서만, 수익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관해서만 부가세 대급금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저희가 이제 매출을 올릴 때, 그럼 예를 들면 광고 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 수입할 때 어떻게 하죠? 광고 수입할 때 외부인한테, 우리 내부인한테는 우리가 부가세 안 받죠? 그러면은 광고 수입할 때 수입 5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5천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신 예산에다가 납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상가 관리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누겠죠. 네, 나누게 됩니다. 자, 외부 사용자 관련해서 관리외 수입에 관한 부가세만 요즘은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입주민 대상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은 아파트 단지의 수입사업 여부가 아닌 매출 업체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면세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만약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잖아요. 거기 임대료 같은 거 있을 때. 그럴 때 그분들이 면세사업자면 그분들한테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관리외 수입을 위한 지출, 수익사업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이나 세금 대행 수수료만 가능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개월마다 신고하시죠? 자, 여러분 부채는 뭘까요? 부채는 아까 빌린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고요. 공동주택 회계에서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되고 있어요. 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 보고 종료 기간 내 1년 이내에 소멸될 때는 유동부채,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이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는 것을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그 밖의 모든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자,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수선충당금, 연차충당금, 주민시설 이용료 충당금, 사용료 충당금이 있고요. 비유동부채는 관리비 예치금, 급여충당,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하자보수 충당금, 장단기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등이 있어요. 자, 보시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유동부채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당연히 1년이 지나야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자보수 충당금,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하자보수 충당금 같은 경우도 비유동부채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제일 이해를 못 하시는데 미지급금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지급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았는데 관리비 부과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비를 이제 저희가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기료를 썼어요. 근데 전기료를 썼는데 그걸 납부를 언제, 그 전기료를 그분들이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6월 한 10일 정도 보내줍니다. 7월 10일 정도 보내주면 7월 10일 날 보내준 금액을 7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죠. 예, 7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6월분에 그럼 걷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정말 큰 데는 막 2억, 3억도 되거든요. 그럼 돈이 그 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6월분 관리비 부과할 때 그 돈을 걷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걷어놓겠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나왔을 때 부과할 때 미지급금이라는 거를 말일전표에다 잡아놓는 겁니다. 미지급금 대, 예, 미지급금을 전기료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수도료 대 미지급금, 4대 보험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과를 해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7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급하지 않았으나 비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관리비 다음 달까지 납부를 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미지급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비용 대 미지급금을 잡아놓는 것을 미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수금은 미리 걷어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가복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 급여를 주신다나요?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것처럼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곧 지급할 거니까 비용을 이제 미리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예수금은 미리 걷어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급여를 줍니다. 근데 급여를 25일 날이나 이제 말일 날 주잖아요. 근데 이제 4대 보험료는 납부는 다음 달 10일 날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급여 줄 때 미리 걷어놓아서 주지 않으면 10일 날 줄 때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여를 주면서 미리 예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대, 차변의 급여대, 세금으로 원래 돈을 주겠죠. 대변에 세금으로 주는데 급여대, 예수금대, 뭐 4대 보험대,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차변에는 급여, 대변에는 예수금대, 세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걷어두는 겁니다. 급여 지급 시기는 25일 말일이고 4대 보험 납부 시기는 10일이기 때문에 미리 돈을 걷어두는 것을 예수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수금은 적절한 계정 과목을 부여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결산 시까지 적절한 계정 과목을 대처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관리비, 관리비 과원납금, 원인 불명의 입금액들은 중간관리비 예수금이나 미지급금 등을 사용하셔서 하시고요. 결산 시까지는 반드시 이 내용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몇 가지 계정 과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뭐 미지급금, 미부가관리비, 미수관리비,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가수금, 가지급금, 성급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는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